윤슬님, 롱아, 잠깐만. 자, 잠깐만. 뭐 건드는 게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겉옷이 벗어지고 그러네. 자, 오늘은 내가 이거를 천천히 해달라고. 나 딴 애는 천천히 한 건데. 나는 뭔가 잘못 건드린 게 없다 생각했는데. 얘가 알아서 막 벗겨지고 있어. 자, 오늘은 내가 이거를 3월 10일에 플레이한 것 같은데 (2월 9일에) 저장되었네? 그치, 꽤 오래전이다. 다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굵게 얘기를 해보자면 2차 재판을 해야 하고 이번에는 군인이랑 카지노 딜러 증언을 교차 검증할 거야. 나는 그 증언에서 의문점이나 모순되는 거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근데 나도 이게 되게 오래 전에 했고 한 달? 2달 만이어가지고 기억이 날랑말랑해가지고 잘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요거는 게임이랑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해보도록 할게. 금방 다시 떠올려 줄 거라 믿는다고? 그렇겠지? 나도 내 자신을 믿어야겠다. 그러면 해보자고.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저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2년 전 사건의 부정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사건의 부정이라? 일명 전쟁형 명을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딜링은 언제나 공명정대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2년 전이든 언제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되는 거겠지? 2년 전 그 대회에선 분명히 무언가 있었습니다. 군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확실히 두 증인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리는군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두 증인은 선서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냐? 그럼 변호 측 교차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해야지. 네, 물론 해야죠. 호연아. 왜? 너 교차 신문이 뭔지 모르지? 버벅거리긴 하더라. 바보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미안. 아니, 분명 나 때는 없었던 제도인데. 그럼 법이 달라지지. 안 달라지겠어? 네가 변호사 공부를 할 때는 없던 제도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휴, 내가 알려줄게. 그냥 내가 변호사를 해야지 원. 교차 신문이란 두 증인을 동시에 신문하는 방식이야. 두 증인은 각각 증언을 여러 개 할 거야. 여러 개? 신문 방식은 간단해.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힐 증언이 있으면 서로의 두 증언을 선택하고 교차 버튼을 눌러. 그러면 증인은 증언을 수정할 거야. 새롭게 수정되거나 추가된 증언을 포함해서 교차 신문을 이어나가면 돼.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엮일 만한 두 증언을 교차해야 한다는 거지?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바로 그거지. 알았어, 해볼게. 그러면 변호 측 교차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렇게. 자, 분명 본인은 무언가 있었다 했는데 딜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잖아. 그러면 누구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교차시켜야겠지? 2년 전 엑스카지노에서는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작정 덮을 것이 아닙니다. 짚어서 성공했다.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꾸라지 좀 빠져나오네. 제 말은 2년 전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또 교차신문 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는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 이거를 뭘 해야 할까? 이거랑 이걸까? 아니면 요거일까? 2년 전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었지만 근데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해볼게. 이것도 맞을 수 있어. 쟁엽 형, 형이 말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타짜 아저씨는 딜러로부터 불공평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거랑 갈리네. 공명정대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 했잖아. 그러면 공명정대한 게 아니니까 요게 서로 맞물리는 거지. 기호 형, 정말 공정한 딜링을 한 게 맞나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확실히 말해드리죠. 딜러로서의 저는 완전 무결합니다. 속임수 따위 없습니다.
사귈 수는 없었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두 분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하네요. 기호 형은 지금껏 한 번도 딜링에서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쟁엽 형은 2년 전 기호 형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에요. 제겐 누명을 씌우다니 딜러로서의 프라이드에 흠집이 나는군요. 충분히 명예훼손감입니다만. 확실합니다. 625 딜러님은 그때 분명 사기를 쳤습니다. 잘했어. 증인 둘의 의견이 잘 정리됐네. 오, 쟁엽 형은 2년 전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타짜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야. 반대로 기호 형은 사기를 친 적이 없으며 2년 전 타짜가 쫓겨난 것도 정당했다는 증언이고. 이렇게 되면 증인, 당시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명 전택협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럼 증인 증언해 주세요. 그나저나 오늘따라 검사 형이 조용하네.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지. 제가 사기를 쳤다면 쟁엽분께서 어떻게 사면패의 업적을 남겼겠습니까? 3년 전, 4년 전에도 제 딜링은 공평무사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속임수를 썼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얼굴 표정이 확 구겨졌어. 제가 625 딜러님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년 전 속임수는 존재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두 증인 다 증언 자체는 짧아. 하지만 증언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알지? 누나랑 비슷한 말을 하네. 말 안 해도 그럴 거야. 그래야지. 그럼 변호 측 교차 신문하시겠습니까? 해야지. 하겠습니다. 어... 보자. 재판은 언제나 재밌어. 속임수는 존재했다. 어... 이거일까? 딜러 형의 말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네요. 딜러가 속임수를 쓴 결과가 타인인 쟁엽 형의 3연패라는 것은 이상해요. 맞습니다. 제가 왜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쟁엽분을 위해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쟁엽분의 승리는 오롯이 그의 실력 덕입니다. 하지만 속임수 자체는 분명합니다. 저는 2년 전 판에서 속임수가 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아, 증거가 있냐? 증거 봤다. 이걸로 가봐야겠다. 쟁엽 형, 속임수의 증거가 있다고요? 궁금합니다. 정말 증거가 있나요? 더 듣고 싶군요. 제가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았다니요. 텍사스 홀덤에서는 카드를 넘길 때 버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보통 버닝된 카드는 공개되면 안 되는 카드이지만 저는 봤습니다. 625 딜러님이 실수로 공개한 버닝 카드는 하트 4. 그것은 중복된 카드였습니다. 근데 중복됐다고 했으면은 그 당시에 얘가 갖고 있던 카드가 하트 4였나? 이거랑 이거겠지? 두 증언에는 교차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니야?
아, 이건가 보다. 속임수를 봤냐? 본 것은 아니다. 이건가 보다. 말이 조금 이상해요. 속임수를 보지 오, 못했다는 말 성공이다. 들으셨나요? 제 손은 속임수와 거리가 멉니다. 제 손은 딜러로서 공평하게 그들의 싸움을 중재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말했다시피 저는 군인 신사분의 옆에서 항상 딜링을 했습니다. 속임수가 끼어들 여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대회에서 3연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겁니다. 제 우승에 딜러의 더러운 손길이 뻗쳤던 겁니다. 제 3연패, 그것은 제 실력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같아. 승리는 오로지 그의 실력 덕입니다. 제 3연패, 그것은 제 실력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3연패의 업적이 실력이 아니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홀덤이란 게임은 운적 요소가 강한 게임입니다. 그렇기에 홀덤은 연패가 힘든 구조입니다. 어쩌면 2년 전보다도 더 과거에서 그만두시지요. 더 이상의 말실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리도 과오를 범하시는지. 군인 신사분은 타짜분의 사기를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같아. 3년 전, 4년 전에도 제 딜링은 공평무사했습니다. 홀덤은 연패가 힘든 고대입니다. 어쩌면 2년 전보다도 더 과거에서. 이렇게겠지? 쟁엽형, 그 말은 설마 형의 첫 우승 때부터 쭉 속임수가 사용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 애초에 우승 자체가 그렇습니다. 6.25 딜러님은 4년 전 첫 대회에서부터 속임수를 써서 저를 우승시킨 겁니다. 무슨 실언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군인 신사분을 우승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으나 상황은 잘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우승하면서 카지노가 부흥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군인 신사분을 우승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우승하면서 카지노가 부흥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얘를 우승시킨 게 카지노가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두 개. 쟁엽형이 우승을 차지하며 카지노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기호 형이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쟁엽형을 우승시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군요. 억지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군인 신사분의 우승과 카지노의 부흥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다 우연입니다. 우연 아닐 것 같은데. 제 입으로 말하기엔 그렇지만 제 팬 모임과 더불어 제가 강사로 가르치는 홀덤 교실까지 생겼습니다. 전쟁협이 된 지금 전설 등으로 쌓았던 제 이미지는 카지노에 아주 좋은 돈벌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속임수는 저와 관련된 것이지 타짜 아저씨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일도 가오를 범하시는지 군인 신사분은 타짜분의 사기를 목격하셨습니까? 결국 속임수는 저와 관련된 것이지 타짜 아저씨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요렇게 해야지. 쟁엽형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잘 알겠어요. 그때의 타짜는 딜러형의 사기에 말려든 것이지 사기를 친 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타짜 아저씨는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 쪽입니다. 이거랑 이건 아니었는데. 이거 해볼까?
요거 말고는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버닝 카드가 중복된 카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그것을 거 같지. 눈치챈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그 판에서 제가 이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을 얻고 싶지 않아서. 아닙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기를 방관한 저는 대회를 떠났고 카지노는 저와 같이 쇠퇴해 갔습니다. 군인 신사분의 우승과 카지노의 부흥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다 우연입니다. 그 사기를 방관한 저는 대회를 떠났고 카지노는 저와 같이 쇠퇴해 갔습니다. 이거 같아. 전설중의 이름으로 쟁여평이 활동하고 있을 때 카지노는 부흥했습니다. 반대로 그가 카지노를 떠나자마자 카지노는 쇠퇴했습니다. 전설의 포커 플레이어 전설중의 존재가 카지노의 흥망에 관여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네요. 아니, 당황했네. 정리해볼게요. 쟁여평의 의견은 이런 거네요. 딜러형은 쟁여평이 WRGPX에 처음 참가했던 4년 전부터 사기를 치고 있었고 그 사기는 쟁여평을 의도적으로 우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군인 오빠의 테이블에서 항상 메인 딜러라는 명목으로 기호 오빠가 딜링을 했다는 정황과 일치해요. 그리고 딜러가 한 플레이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전설중이라는 캐릭터를 카지노의 마스코트로 만들어 부흥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또한 전설중의 행적에 따라 카지노의 흥망이 달라졌다는 정황에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 사건에서 타짜는 사기에 말려들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 쟁엽 오빠는 실제로 버닝 카드에서 중복된 카드를 보았고요. 플레이어의 속임수였다고 해도 기껏해야 자신의 패밖에 조작할 수 없잖아요. 대답해주세요, 딜러형. 할 수 있다면 반박해주시죠. 전부 거짓말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부 쟁여평의 거짓말이다. 그게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발뺌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망발을. 사실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도 진실이지. 네?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가 제시한 것은 전부 정황 증거일 뿐이다. 꼬맹이, 네가 증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풀리지 않은 문제? 타짜는 왜 딜러의 사기에 말려들었지? 증인이 목격한 중복된 버닝 카드의 정체는 대체 뭐지? 네 놈은 이것에 대답할 수 있는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모르겠어. 도경 오빠는 지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방향? 변호 측은 요청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마지막 교차 신문을 하게 해주세요. 좋다. 야, 멋대로. 네가 변호사야? 변호사 조수단나 그럴 만한 권리는 있지. 좋아요. 허락하겠습니다. 증인 두 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유부단한 꼬맹이보단 똑 부러지는 꼬맹이 쪽이 더 낫군. 좀 부러지는 꼬맹이가 얘야. 아니, 일단 하긴 하는데요. 그럼 잔말 말고 해. 또 누라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말았다. 그래도 해야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좋아요. 증인 두 분 증언해 주세요. 풀리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2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타짜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속임수는 제가 썼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방관자인 저는 플랍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버닝 카드와 제 패입니다. 타짜 아저씨가 너무 유능했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갈 길이 멀어요. 얼른 해치우자. 알았다고.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변호 측 교차 신문을 하겠습니다. 음. 그건 분명히 타짜분의 속임수였습니다. 타짜 아저씨가 너무 유능했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걸 해볼까? 두 증언에는 교차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괜찮을까? 얼른 갔다 올게. 왔어. 이건가 보다. 그건 분명히 타짜문의 속임수였습니다. 그 속임수는 제가 썼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방관자인 저는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아. 지금 요지는 이거네요. 속임수의 주체가 딜러형이냐 타짜냐. 그것의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증거까지 있습니다. 리버에서 나온 스페이드 포. 그것은 타짜분의 패와 겹쳤습니다. 군인 신사분은 그것도 잊으신 건가요? 의심스럽게 짝이 없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잊을 시시한 일이겠지만 저에겐 아닙니다. 근데 아까 군인은 하트 4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스페이드 4라고 하네.
그때의 상황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잊을 일이 있겠지만 저에겐 아닙니다. 이거일까? 딜러 형, 그때의 상황을 아직도 기억한다고요? 딜러에게 계산력과 순발력 그리고 기억력은 필수 덕목입니다. 의심하신다면 기억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속임수가 나왔다던 그 판의 보드를 정확히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2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문양까지 확실히 기억합니다. 플랍은 클로버 4, 클로벌 8, 클로벌 킹이었습니다. 전부 다 클로버가 나올 수 있나? 2년 카지노를 떠나고 입대한 후에도 그 치욕스러운 기억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잊은 적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문항까지 확실히 기억합니다. 플랍은 클로버 8, 클로버 K였습니다. 플랍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버닝 카드가 대패입니다. 요렇게 해야겠어. 플랍이 보드에 처음으로 깔리는 세 장의 카드가 플랍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플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닝 카드와 쟁여평의 패가 중요하다고요? 버닝 카드? 그러고 보니 본인 신사분이 아까 버닝 카드 중 한 장이 하트 4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 패가 뭐였는지 들으시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패가 뭐였는데? 제 패는 하트 4와 하트 8이었습니다. 음... 2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잊은 적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렇게 해보자고? 두 증언에는 교차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었어. 이건가 봐. 아까 버닝 카드 중 한 장이 하트 4라고 하셨죠? 제 펜은 하트 4하고 하트 8이었습니다. 이건가 봐. 쟁여평이 우연히 보았던 버닝 카드인 하트 4는 쟁여평의 패와 같았던 건가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저 멍청한 군인과 무능한 타짜의 말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 앞에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 명청한 군인과 무능한 타짜의 말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타짜 아저씨가 너무 유능했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거 같아. 오히려 타짜가 유능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타짜 아저씨는 수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딜러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이를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안 돼. 타짜 아저씨는 사기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진검승부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딜링을 유심히 보던 타짜 아저씨는 길이를 요청했습니다. 길이가 뭐야? 그 타짜로 쓸데없는 짓을. 2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수상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거랑 맞물리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 더 해볼게. 지금에서야 진실을 털어놓으시는 이유는 2년 동안 과거의 일이 잊히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요? 저 군인이 2년 만에 돌아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군인이 2년 만에 돌아와서 한 거라곤 고작 포커뿐입니다. 이 사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섣불리 말해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쭉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딜러들만 들어온 거야? 그 탔다놈 쓸데없는 짓을. 딜링을 유심히 보던 타타 아저씨는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거겠지? 딜러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들었어요. 타짜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잘못 들은 거라고요. 타짜 아저씨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절대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길이로 인해 중복 카드가 나온 것이니 말입니다. 그 덕분에 처음으로 딜러의 사기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꾸 저한테 왜 뭐라 그러십니까? 결국 들킨 것은 그 타짜잖아요. 제가 아니라 타짜가 한 짓입니다. 리버에서 나온 스페이드 4. 그것은 사자분의 패와 겹쳤습니다. 길이로 인해 중복 카드가 나온 거이니 말입니다. 이건가? 길이로 인해 중복 카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길이는 그저 카드 뭉치의 순서만 바꾸는 거잖아요. 탄이라는 도박 의도가 있습니다. 원하는 순서로 짜둔 덱을 탄이라고 하는데 아마 6.25 딜러님은 탄을 사기에 혼용했을 겁니다. 아, 원하는 순서로 짜준 덱을 섞어놨다. 그런 적 없습니다.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덱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거나 즉석에서 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버닝 카드를 들추는 실수까지 한 사람이 그럴 실력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두 장의 카드를 덱에 추가하는 것은 쉬운 기술입니다. 키가 되는 카드 한두 장을 덱에 추가합니다. 그렇게 임시탄을 만들었을 겁니다. 카드를 추가하면 덱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 판을 사기에 성공하더라도 나중에 들키는 것 아닌가요? 추가한 키 카드는 그 판이 끝났을 때 다시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임시탄이 완료된 덱에 타짜 아저씨는 길이를 요청했습니다. 또? 그 길이로 인해서 탄이 무작위로 섞인 겁니다. 6.25 딜러님이 몰래 추가한 카드가 덱에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아, 그 카드를 빼지 못했구나. 즉 중복 카드가 나온 이유는 길이로 인해 속임수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연 어린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타짜분의 패가 겹친 이유는 뻔합니다. 본인이 패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타짜분의 패가 겹친 이유는 뻔합니다. 본인의 패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중복 카드가 나온 이유는 길이로 인해 속임수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복 카드가 나온 이유는 딜러 형이 카드를 추가했고 그것이 길이로 인해서 무작위로 뒤섞였기 때문인 건가요? 허연 어린이, 믿지 마십시오. 저 군인놈 그 타짜와 짜고 치고 저를 매장하려는 거예요. 길이를 요청한 것은 분명히 타짜 아저씨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타짜 아저씨는 속임수를 저지했으나 속임수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됐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건지 안타깝다. 결국 들킨 것은 타짜잖아요. 제가 아니라 타짜가 한 짓입니다. 타짜 아저씨는 속임수를 저지했으나 속임수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됐습니다. 이거일까? 두 증언에는 교차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닌가 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군인이 2년 만에 돌아와서 한 거라곤 고작 포커뿐입니다. 섣불리 말해 모든 것을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간 쭉 준거를 찾았습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요거 했는데 요게 아니면 이거지 뭐. 2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포코 대회에 참가하고 딜러룸에 잠입해서 자료를 찾았던 거였군요.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6.25 딜러님은 보기와 다르게 꽤 대범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6.25 딜러님은 리버가 타짜 아저씨의 패와 겹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25 딜러님은 선수를 쳤습니다. 본인이 들키기 전에 먼저 적발한 겁니다. 알 것 같군요. 그래요. 2년. 긴 세월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군인 신사부는 2년의 긴 세월 동안 기억을 왜곡시킨 겁니다. 신사인 제가 이해하죠. 본인 신사부는 2년의 긴 세월 동안 기억을 왜곡시킨 겁니다. 신사인 데가 이해하죠. 2년 동안 잊은 적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딜러 형, 억측은 그만두세요. 억측은 당신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타짜부는 자신의 속임수의 대가를 자신이 치른 겁니다. 2년 동안 숨다가 나온 처지니 그런 오해를 받아도 이해합니다. 어떤 욕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결백한 타짜 아저씨가 그런 꼴을 당하고 타짜 아저씨께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끝내 아저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겠다. 저 군인은 그 타짜와 짜고 치는 거예요. 타짜 아저씨께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끝내 타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좀 모순되지? 그 타짜 아저씨라 부르신 분 찾아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것도 아닐 텐데 끝내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카지노나 포커 관련 장소에 문의해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는 것은 암흑 파괴왕 갬블러라는 이명뿐. 어렵네요. 그러게 어렵다. 하지만 이건 알겠어.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거? 죄송합니다. 결국 들킨 것은 타짜잖아요. 제가 아니라 타짜가 한 짓입니다. 6.25 딜러님은 선수를 쳤습니다. 본인이 들키기 전에 먼저 적발한 겁니다. 이거 같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보드에 놓인 카드와 폐의 카드가 겹치면 속임수가 들통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들키기 전에 무언가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 딜러 형은 그렇게 의심의 방향을 타짜로 돌린 거군요. 요거 남았네. 타짜부는 자신의 속임수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는 겁니다. 타짜 아저씨는 속임수를 저지했으나 속임수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됐습니다. 요 딜러는 대가라고 했고 군인은 책임이라고 했어. 속임수를 막은 결과가 속임수를 썼다는 누명이라니 비극적인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습니다. 타짜는 왜 딜러의 사기에 말려들었는가? 그 이유는 타짜가 딜러 형의 속임수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쟁여평이 목격한 버닝카드의 정체는 기리를 하면서 추가된 카드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는 그 타짜 놈이 친 거라고요. 발뺌하지 마세요. 그 타짜가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면 쟁여평이 목격한 중복된 버닝카드의 정체는 뭔가요? 그건 역시 딜러의 속임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명적 군인 놈이랑 타짜 놈이 짜고 쳤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타짜는 지금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입니다. 둘이 짜고 칠 잘 몰라요. 증거 가져와요, 증거. 어이가 없네. 본인이 불리하니까 증거 보서 갖고 그래. 와, 추해. 멋진 오빠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추하다. 사건이 일어난 게 2년 전입니다.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 군인의 증거를 채집하고 있었더라. 으이, 와딱지다. 근데 맞는 말이야.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가 없어. 어쩌지? 맞아, 진짜 추해. 군인 오빠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 맞아. 저 멍청한 군인이 내가 직접 카드를 대게 추가하는 것을 봤어? 버닝된 카드를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문양을 잘못 본 거라든가. 저렇게 나온다고? 증거 가져와, 증거. 진짜 어이가 없다.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라면 있어. 증인? 증인이 있다고? 잠깐만. 아니, 엄마가 금요일에 12시 반까지 했다고 오늘 11시 반까지 하래. 안 되는데, 그러게, 안 되는데. 엄마가 협박한다. 인터넷 꺼버리겠대. 어머니 미워요. 미워도 할 수 없다는데. 아니, 윤슬님 수명이 300분이나 줄었다고? 근데 내가 내일 오후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11시 반까지 해야 하긴 할 것 같거든? 그 대신 내일 나가야 하긴 해가지고 그 대신 금요일에 좀 더 하는 걸로 하자. 어때? 응. 그럼 이어서 할게.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 어딨어? 300분 줄지 않고 원 상태에서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여기 있지. 그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카지노에서 쫓겨난 타짜는
바로 나니까. 이게 무슨 아 진짜 이런 반전이? 아예 검사님이 그 탔다라고? 네? 뭐라고요? 이런 사기를 발견하고 싶어서 검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신도경 검사, 정말인가요? 물론이요. 재판장, 지금 증언하겠소. 말도 안 돼. 2년 전 대회에 있었던 그 타짜가 바로 저 검사형이라고? 2년 전에 그 대회에 참가한 소인은 전설중과 같이 파이널 테이블에 올랐어. 그리고 저기 있는 딜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 그래서 대회 순서를 바꾸는 것을 요청했고 결국 속임수를 썼다고 누명을 썼어. 저 딜러도 이 검사가 그 타짜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야. 호랑이는 호랑이굴에서 만난다더니 나쁜 놈 벌 받아야. 요거 봐, 겁에 질렸어 완전.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신도경 검사, 증언은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것도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닐 것 같아. 물론 우연이 아니요. 본인은 2년 전 카지노 출입 금지를 당한 후부터 X 카지노를 주의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설마 그럼 변호 의뢰도? 그런데 누나는 희비 누나랑 구면 아니야? 왜 처음 본 것처럼 말해? 나도 처음 봐. 아는 검사가 대리 의뢰를 맡긴 거라서. 형이 저희 누나한테 의뢰를 맡긴 건가요? 그런 거야? 그렇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변호사였으니. 거짓말이야. 사건 관계자가 검사를 맡다니 반칙이잖아요. 이 사건을 맡을 때만 해도 2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 공과 사는 알아서 구분하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교차신문 또한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도경 오빠 오늘은 말수가 특히 적었지. 그래서 그랬구나. 뭐 평소에도 그렇긴 한데. 꼬맹이 그리고 전설 둘에겐 감사를 표한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옥점.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서 고맙다. 한 것도 없는데요, 뭘. 아저씨, 정말 그때 그 아저씨예요? 그렇다만 그때 암흑 파괴왕 갬블러가 아저씨라는 거죠? 전화 매치가 안 되긴 해. 그 이명은 참아주게. 그러면 왜 저를 질책하지 않죠? 제가 한 짓은 아저씨를... 제가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렇게 실수 자체는 미워할 것이 못 된다. 중요한 것은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느냐는 것이다. 아저씨... 내겐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 플랍과 탐까지
앞으로 돈을 밀어 넣었을 때 이미 밀어 넣은 돈을 아까워하며 상대의 강함을 인정치 않고 나머지 돈까지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아는 전설은 그때 실수를 인정하고 폴드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게 다다. 뭔 소리야? 고마워요. 미안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랍에서 리버까지 2년이 걸렸지만 넌 결국 바로잡았다. 2년 동안 수고가 많았군. 전설. 아저씨, 저는 정사과를 하고 싶다면 다음에 그때의 승부를 이어서 해보자고. 아, 한 번 더 걸어본다. 내게서 이기면 그 사과를 받아주겠다. 그때 그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전율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다. 그것이 내 신념이다.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 아저씨,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승부라면 전설의 포커 플레이어 전설중은 저드릴 수 없어요. 예? 이렇게 나온다고? 형 징계 또 먹으면 어쩌려고요? 가만히 좀 있어. 이미 한 번 먹은 징계인데 뭐. 시시한 가능성에 매달리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는 법이야. 역시 내겐 그 모습이 어울리는군. 그렇죠, 타짜 아저씨. 정말 죄송하지만 승부에선 저드릴 수 없네요. 그것이 전설중의 신념인걸요. 당연하지. 이제 더 승부 조작 같은 일에는 관여되고 싶지 않네. 얼른 아저씨와의 승부를 잇고 싶어요. 그때 취소된 승부 얼른 재개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난 일은 확실하게 소급해야겠지. 그렇지 않나 딜러? 네 놈에겐 반드시 지난 일의 책임을 톡톡히 묻도록 하겠다. 기대하도록. 그렇게 긴장할 것 없다. 이 재판은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 이 일로 부당한 일을 겪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까지나 2년 전 사건으로 내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에 내가 기소할지는 이번 재판과는 관련 없다. 이것이 내 신념이다. 암흑파괴왕 갬블러 너무 멋져. 그거를 불러주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그 이름으로 날 부른다면 다시는 얼굴 못 들게 해주지. 무서워라. 무서워하는 거 맞아? 저 자매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제주도 똑같고. 신도경 검사의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죄와 벌들이 있나요? 하지만 죄에 대응하는 벌이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죄를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모두 인정하고 현재를 보는 사람만이 미래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또 하나의 과거가 올바른 자리로 되찾아가려 합니다. 2년 전의 사건에서 신도경 검사의 무죄가 입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말 고맙소. 형식적이나마 소인은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났소이다. 뭉클한 감정이 복받친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꼭 참았다. 나는 어른이니까. 너 왜 울어? 아니, 감정을 참았다면 울고 있냐? 2년 전의 사건의 진상은 새로운 증인의 등장으로 전부 밝혀진 것 같군요. 전쟁 협정엔 이제 퇴정하셔도 좋아요. 고마워요, 타짜 아저씨. 꼭 연락해요. 잠시만요. 쟁여평,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래?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뒤에 플레이룸에서 복도를 향하는 문이 계속 열려 있었나요? 문? 갑자기? 기억이 잘... 그렇네. 잠깐 보관함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문은 똑같았어.
경찰이 올 때까지 플레이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거든. 고마워요, 형. 큰 도움이 됐어요. 바이바이. 이제 증인은 한 명뿐이군. 그럼 얘가 범인인가? 안심하세요. 이제 더는 2년 전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대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겠지. 물론 이번 대회에서의 사건은 몇 번이고 언급할 거지만요. 쟁엽 형이랑 희비 누나는 같은 증언을 했어요. 딜러 형이 한 무언가를 피해자가 눈치챘다는 증언이었죠. 그 무언가는 속임수가 분명해요. 2년 전에도 그랬고 3살 버릇 80까지 못 고친 거죠. 그렇겠지. 저기 2년 전 사건 언급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쟁엽 형은 증언했습니다. 딜라와 아론 누나 사이에서 무언의 대화가 오갔었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시작되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 둘은 같이 딜러룸으로 들어갔어요. 피해자와 딜러 형이 같이 딜러룸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이런 건가? 속임수를 눈치챈 피해자가 딜러 오빠를 협박했고 당황한 딜러 오빠는 피해자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아니야. 애초에 전설 중에 없는데 속임수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유는 저번과 같겠죠. 우승 마스코트를 만들어 카지노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시켜서 관객을 끌어들일 수도 있을 테고요. 희비 누나와 피해자 둘 중에 누구를 마스코트로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딜링 실력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버닝 카드를 들추는 실수까지 할 정도인데 어떻게 메인 딜러의 자리에 쭉 남아 있었는지 의심이 가네요. 어쩌면 그런 광대 역할까지 도맡게 되어서 야야 좀 심하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야지 증언하는 사람이 당할 거 아니야. 어쨌든 동기는 입증한 셈이죠. 그럼 직접 들어보죠. 재판장님, 딜러 형이 딜러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주세요. 네, 증인. 증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때 바람을 쐬러 외출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분명 딜러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 점을 파헤쳐보자. 인터뷰를 위해 레이디 김아론을 불렀던 것이지 속임수의 추궁 같은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살인 같은 일 또한 없었고요. 아주 짧은 증언이네. 그보다 불리하다고 바로 희비 언니를 범인으로 몰다니 너무해. 검사 형을 사기꾼으로 몰았던 경험을 살린 거야. 이거 한 방 먹었는걸? 저 2년 전 얘기 이제 안 하신다면서요. 인터뷰를 위해 피해자를 불렀다? 아니야. 쟁엽 형하고 희비 누나는 딜러 형의 속임수를 눈치챘어. 그것은 피해자도 마찬가지였겠지. 분명히 둘은 그 건에 대해서 말을 나눴을 거야. 하지만 저렇게 잡아떼는데 어쩌지? 딜러룸에서는 분명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그 점에 대해 알아내보자. 그럼 변호 측 신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예, 진실을 밝혀낼게요. 결국 주장하는 것은 딜러룸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이야. 그럴 리 없지. 모순을 지적하자. 이거겠지?
음. 이거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증거와 저의 증언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 같이 나왔어? 어... 음... 아, 이건가 보다. 이거 맞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증거와 저의 증언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인가? 그치? 걔 머리를 쓰게 된다. 음... 결국 주장하는 것은 딜러룸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이야. 그럴 리 없지. 모순을 지적하자. 이거 뭘 해야 되지? 이거 진짜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저장기가 안 돼. 결국 주장하는 것은 딜러룸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이야. 그럴 리 없지. 모순을 지적하자. 잠깐만. 손년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이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증거와 저의 증언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만. 아니야? 죄송합니다.
얘 같은데 같이 나왔다? 이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증거와 저의 증언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닌가 보자. 이 뭐지? 이거일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증거와 저의 증언은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니까 이거 풀고 가야 되는데. 결국 주장하는 것은 딜러룸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내용이야. 그럴 리 없지. 모순을 지적하자. 잠깐만. 아, 이건가 보다, 이거. 딜러룸에서 혼자 잠들어 있었다며. 어떻게 같이 나가? 이거네. NG! 딜러 형의 극에는 모순이 숨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럴 리가. 한 번 더 확인해보죠. 딜러 형은 분명히 피해자와 딜러룸에 함께 들어갔고 함께 나왔다고 오. 했습니다. 분명한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NG입니다. 저번 재판에서 쟁엽 형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른 누나가 혼자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네, 소면대를 혼자 먹어. 앉아 있었다고요. 아니, 그 군인 놈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딜러룸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심술이 난다고요. 딜러룸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딱 봐도 모르겠어요? 제이비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제이비가 트로피를 챙겨서 플레이룸에서 피해자를 죽인 거라고요. 희비 누나가 딜러룸에서 트로피를 챙긴 후 플레이룸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요? 네, 그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희비도 그때 자고 있었어. 저희는 어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플레이룸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플레이룸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이거겠지? 여러 군데가 찌그러져 있는 게 딜러룸에 전시되어 있었으니까. 만약에 플레이룸에서 여기서 했으면은 그 흉계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 이거겠지? 바보야, 그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고? 정신 안 차릴래? 아, 실수한 거야. 설마 진짜로 잊은 건 아니지? 내가 발견한 초특급 울트라 증거를. 아! 희비 누나가 딜러룸에서 트로피를 챙긴 후 플레이룸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요? 네, 그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희는 어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증거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플레이룸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겠지? 바보야, 그게 아니잖아. 정신 으악. 안 차릴래? 설마 내가 발견. 희비 누 네. 하지만 저희는 어제 네, 이것이 플레이룸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건가 보다. 이거 카펫인가? 피가 묻어있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펫이 있던 위치입니다. 어디 있었는데요? 이 카펫은 딜러룸에 있던 카펫입니다. 만약 플레이룸에서 했다면은 이 카펫이 플레이룸에 있겠지. 딜러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핏자국이 딜러룸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살인 현장이 플레이룸이 아닌 것을 입증합니다. 살인 현장은 바로 딜러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아니에요. 담당관, 석지용 형사에게 딜러룸에 있는 카펫의 혈액을 검사하라고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급 10% 감봉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오. 월급 10% 감봉. 네. 좀 미안해지는. 수사에 빠뜨린 증거가 있는 것을 책임자로서 사과하겠소. 피해자의 혈액이 맞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핏자국의 범위를 볼 때 단순히 긁힌 상처에서 나온 혈액량은 아닌 듯하오. 아, 이게 이제 그거 나올 건가 봐. 찌그러진 트로피.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봐야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딜러 형은 방금 본인 입으로 말했죠. 피해자와 딜러룸에 단둘이 있던 적이 있다고요. 알려주세요. 딜러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딜러룸에서 대놓고 혈흔이 나왔는데 그니까 아무 일이 있었구나. 피해자는 분명히 딜러룸에서 딜러 아저씨를 협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딜러룸에서 트로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플레이룸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는 중간에 카지노 밖으로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꼬맹이, 기세에 타서 되는 대로 말하지 마라. 예? 꼬맹이,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전설이 딜러룸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봤다. 아, 그건 그렇지만... 확실히 하지. 저번 재판에서 전설은 이렇게 말했다. 좌측 복주의 딜러룸과 연결된 창문으로 기회를 봤어요. 4시가 조금 안 됐을 때 확인해보니 아루 누나가 혼자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너무 비우면 의심받을까봐 후기실에 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어서 난입했어요. 근데 그 사이라면 살인을 저지르고 옮기고도 남은 시간 아닌가? 3시 56분에 전설이 창문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딜러의 존재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 피해자는 딜러룸에 혼자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전설이 4시 15분에 딜러룸에 잠입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혹시 3시 56분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던 거라면? 피해자의 얼굴에는 출혈이 있었다. 출혈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자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정 시각은 3시 56분부터 4시 15분 사이라고 봐야겠네요. 3시 56분경에 딜러룸 밖에 있다가 돌아온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방법이라면 가능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네? 어? 그렇게 된 게 확실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레이디, 증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올바른 호칭을 사용해 주세요. 증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풀고 가면 될 듯? 감사합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었어? 아, 근데 범인이 얘밖에 없는데 갑자기 왜 이리 친해졌지? 뭔가 빠져나갈 핑계를 떠올렸나? 태비희가 딜러룸에 들어왔다? 카페스의 피자국은 이때 남았다? 피는 흐르지 않게 막아주었다? 새로운 범인이 나오나?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모순되는 게 두 가지 같은데? 제 외출은 군인 신사분의 목격 증언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뻔뻔해. 확실히 저거라면 말이 되긴 하네. 사건 현장은 딜러룸이 맞지만 결국 시체를 플레이룸으로 옮겼기에 플레이룸에서 시체가 발견됐다. 다 그렇다 쳐도 희비 누나가 시체를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야 모르는 일이죠. 시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유기하려고 했다던가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왜 의자에 시체를 앉혀두겠어요? 아하, 그럼 그거겠군요.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억지잖아요. 괜히 애먼 사람 범인으로 모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레이디 체이비가 왜 그랬는지는 정말 모르겠군요. 그것을 알아내는 건 호영군의 역할이겠죠? 얄미워. 다시 정신 못 차리도록 증언의 모순점을 밝혀내주겠어. 그렇지만 증언에 큰 모순점은 없어 보여. 여기서는 모순을 지적하기보다 증인이 모르는 정보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좋겠어. 아, 해봤어. 극장에 소품을 추가하라는 거지? 증언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 위치를 추리해서 클릭하고 소품을 추가해보자. 신문하겠습니다. 해보자고. 이거지. NG! 딜러 형의 극에는 모순이 숨어 있어요. 딜러 형, 희비 누나가 도망치면서 발자국을 남긴 것 알고 계시나요? 아, 그렇네요. 깜빡했군요. 레이디 히비는 무자비한 붉은 소녀를 자신의 적나라한 범죄를 흔적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발자국에 문에 긁힌 자국이 난 걸 아시나요? 긁힌 자국이요? 플레이룸과 우측 복도를 지나는 문은 여닫을 때 바닥이 긁힙니다. 쟁엽 형은 분명히 희비 누나가 도망칠 때 닫힌 문을 열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문의 흔적은 발자국을 지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발자국이 문에 긁혔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나간 후 문이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설마... 네. 그날 마지막으로 문을 연 사람은 희비 누나였어요. 문을 연 사람의 발자국이 문에 긁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발자국이 문에 긁힌 것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냥 사건 후 형사님이 지나가면서 문을 여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위해 아까 확인한걸요. 문에 손댄 사람은 없었어.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거든. 쟁여평이 증명해줬죠. 형사 아저씨한테도 여쭤봤고요. 즉, 마지막으로 문을 연 것은 희비 누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발자국은 희비 누나가 도망칠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생겼다고 봐야죠. 어떻게 발자국이 도망치기 전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발자국은 희비 누나가 도망치기 전 범인이 만들어낸 가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왜 발자국을 조작해요? 조작의 이유는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히 희비 누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죠. 근데 얘가 문을 안 열었으면 이게 완전 범죄 같은 게 됐을 텐데 하필이면 또 문을 열어가지고 그 증거 조작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아니, 조작이 아니어도 설명할 수 있다. 네? 간단하다. 피고인이 살인 후 복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니 그러면 그 목격자랑 또 마주칠 텐데. 즉, 플레이룸과 복도를 2번 왕래한 것이지. 사유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다는 것이 적절하겠고. 맞아, 매우 미숙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꼬리가 잡히고 있잖아. 처음 복도로 나갈 때 발자국이 찍혔고 2번째로 나갈 때 발자국이 긁힌 것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변수가 남아있다니. 역시 도경 오빠야. 생각지도 못한 변론을 하네. 플레이룸과 복도를 2번 왕래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희비 누나가 우측 복도로 나갈 때의 일을 생각해보면 검사형의 가설대로라면 쟁여형이 목격한 것은 발자국이 찍힌 지 2번대로 복도로 나가는 희비 누나였을 거야. 그리고 그때 희비 누나는 복도의 문을 열었다. 그 말은 즉 반박할 말은 없는 것 같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네, 발자국 사진을 잘 봐주세요. 쟁여평은 희비 누나가 도망칠 때 분명히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희비 누나가 플레이룸과 복도를 2번 왕래했다면 이곳에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이곳에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희비 누나는 도망칠 때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즉, 쟁여평을 보고 도망쳤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딜러 형의 말대로 그 전에 미리 복도와 플레이룸을 왕복했다면 발자국이 생긴 후 문이 닫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힐 때 이 안쪽 코 부분에도 핏자국이 남았을 겁니다. 오, 여기 자국 생긴 거 보고 이쪽에도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맞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도망칠 때 발자국이 찍힌 것은 아니다. 발자국이 찍힌 후 문은 닫히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칠 때 문이 닫혀 있었다. 이 사실을 종합해보면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발자국이 찍힌 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즉, 발자국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예, 문이 닫혀있는 채로 복도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결국 남은 답은 하나입니다. 발자국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희비 누나 본인이 이 발자국을 조작했을 리는 없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신이 남길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그렇다면 누가 발자국을 조작한 걸까요? 당연히 우리 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어한 범인이겠지. 네, 자신의 범행이 들킬까봐 범인이 한 짓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범인으로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얘겠지. 아니야. 아닙니다. 피해자와 살인 현장인 딜러룸에 같이 있었고 알리바이가 없고 동기까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발자국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바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진리의 형은 쓰러졌다. 증인, 괜찮으신가요? 담당관, 얼른 증인을 부축해 주세요. 기절해서 잠깐만. 휴게실로 옮겼다. 그러게 시인했네. 끝인 건가? 끝이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일만 남은 거야. 우와, 드디어. 누구 마음대로 끝이지? 어? 예? 곧 가실 시간이라 그런가 봅니다. 맞아, 곧 가야 되긴 해. 아직 딜러룸의 카펫에 남은 피해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의 혈흔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이 있지. 하지만 희비 누나가 결백하다는 것은 변함없잖아요. 아니, 밝혀진 것은 피고인의 발자국이 조작되었다는 것뿐. 그것이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범인 스스로가 자신의 발자국을 조작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 떠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다. 예를 들어 범인이 아닌 사람이 발자국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너무 비약 아니에요? 범인은 아까 딜러 형일 게 뻔한데. 누구나 범인이 될 수 있다. 딜러부터 시작해서 네 피고인과 전설도 마찬가지. 누가 범인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예요. 재판장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재판장님? 만약 증인이 쓰러지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더라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지도요. 그 말은 그러나 지금은 신도경 검사의 말이 맞습니다. 무엇도 확신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3차 재판을 해야겠네. 결국 한 번 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그리 불안해할 필요 없다. 어찌됐든 다음이 마지막일 테니까. 그러면 이거 한 번에서 2번만 더 하면 끝나겠는데? 그럼 이번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고 증인이 안정된 후 재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변호 측, 검찰 측, 모쪼록 마지막까지 이 재판에 힘써주시기 바라요. 알겠소. 소인도 따로 조사할 것이 생겼으니 말이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재판은 패정합니다. 이렇게 나의 2번째 재판도 끝이 났다. 약간 찝찝한 결말을 남겨주고. 그래, 그리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 지금까지 잘해왔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마지막 싸움을 최선을 다하자. 챕터 2 종료. 여기까지 할게. 이제 인사하고 갈까? 맞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오늘 게임한 거 고생했다고 생각해.
고마워. 오랜만에 한 건데 그래도 쪽쪽 맞힐 때가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내 감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 항상 볼 때마다 동경스러워. 엄마가 얼른 인사를. 잠깐만. 아니, 엄마가 자기가 인사해 이러는데. 얼른 가야겠다. 윤슬님 롱바.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 안녕.